네, 세 번째 파트는 이제 UI 플래닝에 대한 화면, 어드민에 대한 화면이에요. 어드민 이제 백오피스라고도 부르고요. 저희 이제 약간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자, 어드민 쪽 화면 보실게요. 이제 어드민 쪽 화면은 제가 두 개를 잡아놨어요. 제휴 추천 팝업 관리하고요. 여기에 상품 추천형을 등록을 하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화면 있죠. 여기서 쭉 넘어가 보시면 여기 카테고리 추천 매핑 관리라고 하는 화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화면으로 기준을 잡고 있고요. 먼저 순서상 카테고리 추천 매핑 관리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 먼저 보실게요. 그래서 카테고리 추천 매핑 관리를 보시면 이 화면에 조회 영역이 있고요. 그리드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회 영역이랑 그리드 영역을 보셨을 때 사용 여부를 보시면 사용 여부 체크가 있고, 쿠폰 조회 영역이 있고, 뭐 구매 카테고리 번호 기준으로 멀티로 조회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조회, 초기화 이런 버튼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추가, 저장, 삭제 버튼이 있고요. 여기서 추가를 누르면 여기 신규 한 줄이 들어가고, 구매 카테고리랑 추천 카테고리 그리고 쿠폰을 선택해서 넣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운영 기획을 기본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어드민 화면들을 최대한 갖다 쓴다라는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찾기를 누르면 찾기 전용 조회 팝업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뭐 구매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서 집어넣는다던가, 아니면 이거보다 더 단순하게 만드시려면요, 조회를 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입력을 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준에 따라 달라지죠. 어느 정도로 고도화를 하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어드민의 고도화 수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그리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싹딱딱 저장을 한 다음에 저장한다 라는 거고요. 기존에 등록된 것도 사용함, 사용 안 함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저장한다. 그리고 셀렉을 해가지고 삭제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저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밸리데이션 체크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정합성 체크나 안정성에 대한 체크인데, 삭제 버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함부로 했다가 날아가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컨펌 창을 하나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한 거를 삭제를 하시겠습니까?를 한 번 더 물어보게 되고요. 여기서 확인을 하면 삭제되고 취소를 하면 삭제되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멀티 셀렉 후에 삭제를 했을 때 처리가 되면 삭제가 처리되었습니다. 아니면 이게 삭제하면 안 되는 건이에요. 그러면은 삭제가 처리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3, 4, 5번이 멀티 셀렉을 해가지고 변경을 했을 때 일부만 됐을 경우에는 이거가 나온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런 걸 저희가 밸리데이션 체크라고 하고요. 보통 이 UI를 설계를 하실 때 작용 반작용에 맞추기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이 뭔가를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적합한 피드백을 주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화면 설계를 하실 때 이런 화면을 설계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알림 메시지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쭉 세팅이 됐어요. 그럼 이제 이 세팅된 거 기준으로 저희가 앞에서 냈는데요. 지금 앞에 디스크립션을 읽다 보면은 이제 상품의 뭐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랭킹에서 따로 이 카테고리에서 추천 카테고리 내의 상품들을 관리하는 쪽에서 관리한다라고 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딱 매핑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우선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상품 랭킹이라던가 어떤 추천해주고 싶은 상품의 우선순위라던가 이런 부분은 별도 화면에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어요. 가정이 되게 많죠. 근데 여러분 진짜 운영 기획에 들어가 보시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화면들을 기준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내에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저장했다 치고 앞으로 넘어가실게요. 자, 이제 다시 제휴 추천 팝업으로 왔습니다. 자, 제휴 추천 팝업 관리 화면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 맨 위에 이제 조회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그리드. 그러니까 그리드라고 하는 건 이제 엑셀처럼 이제 데이터를 한 줄 한 줄 한 줄 처리를 하는 건데, 보통 업무 단위는 이렇게 한눈에 모든 데이터를 보면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줄 한 줄 한 줄 보여주는 그리드를 저희가 정리를 하고, 여기에 버튼들, 기능들을 줘서 체크해서 사용 삭제를 멀티 셀렉을 할 수 있게 하는 UI대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정말 이런 거를 많이 보고 싶으시면은 어드민 사용을 많이 해보실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볼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그때 이제 해보실 수 있을 만한 건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판매자로 한번 등록을 해보시면 판매자 사이트 이런 어드민 하면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고요. 뭐
아니면은 이제 뭐 솔루션 패키지로 돼 있어서 뭐 블로그를 한번 직접 개발해서 생성해 보신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드민 화면들에 대한 개념을 많이 넓히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셀렉해서 이제 버튼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짠짠한 이런 레이어 팝업들은 여기 화면 내에서 정의를 하기로 했었죠. 여기도 이렇게 다양한 컨펌 창이랑 얼럿 창들을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승인 거부 처리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거부 사유를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이어 팝업을 하나 더 가지고 있고, 여기서 지금 이건 조회성 화면이고요. 얘를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하는 팝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팝업이 등록을 할 때도 사용되고 수정을 할 때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수정을 할 때만 뭔가 입력을 하거나 신규 등록을 할 때 입력을 해야 되거나 수정을 할 때 자동으로 저장되거나 수정 불가능한 것들 정의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야 하나의 페이지로 개발을 해서 저희가 이런 걸 케이스에 따라 분기 처리한다고 하는데, 개발자가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품 추천형이랑 행사 배너형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가지 화면을 이것도 케이스별로 나오는 노출되는 항목값을 기준으로 분기 처리를 해서 두 가지를 한 페이지 내에서 만들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하냐고요? 데이터 DB가 하나로 만들어져 있을 때는 등록하는 화면도 한 개인 게 낫습니다. 그걸 여러 가지 별수의 화면으로 만들게 되면 나중에 운영 관리하시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지금 이 말은 아마 운영하시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개발자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한 장의 표로 더 정리를 해주시면 UI 설계를 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팝업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팝업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게 등록이자 수정 팝업이에요. 이 등록이자 수정 팝업을 상품 추천형을 선택했을 때 케이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프로모션명은 입력을 해야 되고요. 여기 자동 시 프로모션 번호 같은 건 자동 생성된다, 등록일자도 자동 입력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 승인 여부는 현재 승인 상태를 보여주는데, 승인 거부일 때만 사유 보기가 더 추가로 나가고요. 얘를 누르면 레이어가 하나 더 떠서 승인 거부 사유가 노출이 됩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한 번에 한 페이지 내에서 다 케이스를 쓰고 있냐면, 지금 이게 수정시 등록시를 동시에 쓰고 있어서 그래요. 이걸 이해도를 더 좋게 하려고 만약에 레이어를 이거 화면을 두 개로 찢어서 화면 설계를 하시게 됐을 때 충분히 설명이 안 되면은 이거 페이지 두 개로 나올 수도 있어요. 등록 화면이랑 수정 화면이 똑같이 생겼는데 케이스만 다른데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드민 화면은 가능하면은 케이스를 이 화면 내에다 다 집어넣고요. F 화면, 그러니까 프론트 화면은 케이스를 다 분리해서 써주고 있어요. 왜냐면 UI적인 부분은 이 F가 더 중요하니까 케이스 분리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 UI 설명 더 드릴게요. 지금 유형을 상품 추천형을 하게 되면 밑에 쫙 세팅이 되는 거죠. 필요한 항목들만. 그래서 대상 제휴 채널을 추가를 해서 이제 선택 체크해서 저장을 해오면 여기 리스트로 쫙 스크롤해서 그리드로 나오고요. 여기에 추천 매핑 카테고리를 또 추가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 채널로 인입됐을 때는 이러이러한 상품들의 추천을 할게요 하는데, 이 데이터가 아까 처음에 세팅한 저희 추천 카테고리 매핑 관리에서 세 가지 등록했죠. 구매 카테고리, 매핑 카테고리, 쿠폰, 그 내용들이 여기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거나 추가 삭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앱 연결 여부에 저희가 상품 추천되는 건 무조건 앱으로 가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앱 연결 여부가 이제 비활성화 처리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어져요. 여기 지금 화면의 밑에는 이제 등록자, 승인자, 최종 수정자, 등록일시 이러한 부분들인데, 이런 정보값이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한 명이 운영할 때는 아무 이슈가 없어요. 근데 수십 명, 수백 명이 똑같은 화면을 관리를 하잖아요. 그럼 누가 만졌는지 최종 이력을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일자들을 보여주는 노출들도 세세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 밑에 저장에 대한 버튼은 케이스별로 정리를 나래별로 세웠어요. 이렇게 이것도 다 은어인데 업계에서 많이 쓰는 건데, 이렇게 리스트 업에서 정리한다, 이렇게 다 늘어넣어서 보여준다라고 할 때 이런 멘트들을 써요. 안 좋은 단어예요. 그래서 최종 등록, 저장, 승인 요청, 완료, 거부 이럴 때 케이스들별로 보여준다. 그리고 이 버튼별로 이제 뭐 권한이 있을 때만 표시되고 없고 이런 것들이 다 세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을 때 처리되는 케이스, 얼럿 창들은 어떻게 나오고 컨펌 창들은 어떻게 나오고 다 세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게 상품 추천형일 때면 이제 행사 배너형일 때도 봐야 되는데, 행사 배너형도 저희가 한 화면에 분기 처리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동일한 부분들은 제외하고, 설명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들만 이렇게 스킵해서 설명을 넣어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캐치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M 연결 여부는 행사 배너형 같은 경우에는 웹 이동 아니에요. 내부 이동도 선택할 수 있죠. 웹 이동.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웹 이동이 오히려 더 디폴트다 라는 거 체크가 돼 있고요. 대상 화면은 주문 완료만 돼 있는데, 저희가 앞에 공통 레이어로 넣겠다라고 돼 있는 거가 나중에 이제 확장성을 고려한 거예요. 여기서 주문 완료가 아니라 여기 뭐 메인 페이지에도 넣을래요, 어디에도 넣을래요 라고 이제 페이지를 막 늘리게 되면은 저희가 대상 화면을 확장성을 가지고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연결 URL 부분은 이제 상품 선택을 하거나 이벤트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URL을 직접 입력할 수 있게 하는데, 보통 이용자의 실수를 줄이려면 URL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보다는 이 내부에 어떤 데이터를 끌고 와서 세팅해 주도록 하는 게 정확해요. 왜냐, 지금 여기 밑에 여기 예시에도 쓰여 있지만, 보통은 이런 URL 뒤에 파라미터 값이 엄청 많이 붙어 있거든요. 무슨 뭐뭐뭐 땡땡 뭐뭐뭐 땡땡 뭐 이런 식으로 n 뭐뭐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다 갖다가 여기다 붙여놓으면 오류가 날 수 있어요. 물론 자동으로 이걸 끊어내고서 링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랬다가 진짜 나중에 필요한 파라미터 값을 놓칠 수도 있어서, 네,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 있죠. 하지만 해보시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선택하게 해주는 게 더 안전하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배너 등록을 할 때는 이제 선택을 했을 때 가져오는데, 여기 확장자나 사이즈 규격을 다 써줘요. 그래서 그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저장을 못하도록 해주고, 등록된 이미지는 등록을 하면 여기에 샘플 이미지로 썸네일 형태로 보여준다. X를 누르면 썸네일가 삭제가 되는데, 실제 삭제되는 기준은 마지막에 저장을 누를 때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어떻게 쓰시는지 알겠죠? 어드민이랑 지금 프론트 화면이랑은 쓰는 방식이 약간 달라요. 여기는 업무자를 위한 화면이고, UI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죠. UI 설계를 할 때도 기준점이 다르다라는 거,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샘플을 넣어드린 거고요. 이 동영상 설명도 굳이 넣어드린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처음에 당황하실 수 있어요. 아, 수준을 이 정도까지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점점 늘어서 이 정도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어드민 설명 마쳤고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프론트 진짜 작은 화면 하나였잖아요. 근데 뒤에 어드민까지 엄청 커지죠. 왜냐? 자동화해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내부에 이용자들이 운영하는 이 화면들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래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말 효과 있는 건가를 체크하시기 위해서는 뒤에 어드민 개발 없이 일단 프론트부터 만들어 놓고 효과가 있을 때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뒤를 만드시면 됩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BI 화면을 설계할 때 참고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앞에 화면 설계를 할 때 나중에 BI 이제 GA 같은 화면에서 어떤 트래킹 코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뭔가를 만들어서 여기 KPI를 빠르게 측정하는 화면들을 따로 구성해야 될 수 있어요. 그때 자, 여기에 클릭 코드는 여기에 쌓입니다 라는 것들 정의를 해줄 수 있고요. 지급 프로모션은 뭐 이런 식으로 저장되어 있어서요, 이걸 나중에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드민 화면 설계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넣어주고요. 기획자가 만약에 더 범주가 넓다라고 하면 아예 어드민 화면에 대한 부분도, 아예 이 BI 화면에 대한 부분도 설계를 아예 해버릴 수도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BO 설계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에 뒷부분 좀 보실게요. 이게 세 번째 영상이라서 이슈 트래킹 하는 부분들, 뭐 중간에 이제 개발팀하고 협의하면서 뭐가 안 됐더라, 이런 거는 이제 앱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뭐 이런 것들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 정리하는 거고요. 어펜딕스에 처음에 현업에게 받은 요청 문서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여기 이거 익숙하시죠? 요 문서 들어가 있었고, 여기서 어디서 회의를 했고 어떻게 리뷰를 받았다. 자, 그리고 이제 UX 분석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자, 이게 보시면 최저가를 중요시하므로 직접적인 금전적 혜택이 더 중요해요 라고 해서 금전적 혜택으로 이걸 유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최저가 혜택으로 인입된 것이 아니라면 이런 포인트나 간편페이는 구매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뭐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이 기본적으로 이 제휴를 통해서 들어온 고객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서비스에 할인 혜택을 더 붙여서 앱으로 이동시키는 걸로 하기로 했죠. 자, 여기서 UX 분석 더 추가적으로 데이터 분석도 해볼 수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서 재구매를 하는가? 저희가 지금 재구매, 리텐션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다 보니까 재구매에 대해 평가를 했더니 이 사람들은 평균 뭐 20 며칠 내에 한 번 구매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다 없는 이유 아시죠? 가상이니까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만 캐치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주문 완료 페이지는 체류 시간이 매우 짧고 주문 완료 페이지 배너들은 인입 대비 클릭수가 높지 않다라는 내용들을 뽑아낼 수 있는 자료들도 내부에 있는 화면들을 통해서 뽑아낼 수 있겠죠. 이게 저희가 만드는 설계의 기반이 됐을 거예요. 맞죠? 네, 그리고 사전 요구사항 정의서를 이렇게 정의를 해서 우리 개발팀 지보수 수석이랑 같이 협의를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발팀에서 어떤 피드백을 줬었는지도 옆에 이렇게 같이 기록을 해두면 이게 어떻게 이 화면 설계와 디스크립션에 녹아 들어가는지 나중에 체크를 해볼 수 있고요. 나중에 의견이 서로 막 헷갈릴 수 있어요. 나중에 히스토리 헷갈릴 때 그때 같이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기록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펜딕스를 정리를 하면 이제 한 편의 스토리보드 화면 설계서가 나오고요. 여러분, 이 화면 설계서는 거의 이제 기획자들이 산출물에 다 넣는 거예요. 이 서비스 기획에 대한 모든 내용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끝내시기 어렵고요. 오픈할 때 여기가 1.0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너무 처음부터 완성하려 하시지 말고 협업자들이랑 충분히 협업해 가시면서 이제 이 서비스 화면 설계서를 완성해 나가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샘플에 대해 리뷰를 한 저는 도근영이었고요. 저의 책과 함께 이제 기획 스쿨에 직접 오시진 않으셨겠지만 이 스쿨에 계신 것처럼 느끼시고 또 책을 통해서 궁금하신 점들은 또 어떤 방식으로든 함께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테니까요. 저는 거기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